네, 미국 CPI 지수가 예상보다 하회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급 반전될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까지 이어진다면 정말 상당히 기대가 되겠는데요. 오늘 방송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스터디 TV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미국 CPI 예상치가 밑돌았어요. 그래서 3.2% 나왔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연준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는 현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으면 시장이 어떤 고용 지표가 좋든 나쁘든 기업의 실적이 좋든 나쁘든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으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고수했었던 건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였습니다. 예상치보다 밑으로 나왔고요. 근원 CPI 상승률도 2년 만에 최저, 그러니까 유동성을 풀었던 시기 중에 최저가 되는 거 푼 이후로.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는 이제 UBS라는 스위스 금융기관에서는 급격하게 내릴 거라는 예측도 나왔고, 이제 미국에 있는 여러 기관들도 그렇고, 다만 연준은 좀 늦춰질 수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분명히 점도표는 감소하고 있고 2.5까지 보이는, 단기적으로는 아니어도 2-3년 뒤에는 2.5% 정도까지 점도표가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미국 연준도 금리를 내리고는 싶다, 그리고 내릴 것이다는 기정사실인데, 이제는 시기의 문제다. 시기가 땡겨지면 땡겨질수록 시장의 반등은 더 빠를 수 있는데, 하지만 시장은 답을 알고 있죠. 현재 어제 다우지수를 보니까 1.43%,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치솟고 있어요. 왜? 알고 있는 거예요. 다우지수를 투자하는 투자자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급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코로나 시기 때를 여기서는 어렵고 코로나 시기를 한번 볼게요. 자, S&P 지수는 다우랑 나스닥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겠죠. 자, 이 코로나 시즌을 봤을 때 여기도 굉장히 급격하게 반등을 했었어요. 현재 이 자리가 나오죠. 보시면 이걸 좀 넓게 봤을 때 현재 여기 V자 반등이 보이시죠? V자 반등, 그리고 V자 반등을 보여줬던 요런 자리 급격하게 아래 꼬리를 달았던 데들, 여기가 딱 아래 꼬리가 보이죠. 이제는 시장 분위기가 반전 쪽으로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사실은. 이제 또 다시 눌림목들이 나오고, 그 뒤에 조금 눌림목 나와서 그때도 손이 안 나가다가 또 나가면 이제 여기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또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어려운 시기가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계속 안 간다라는 게 아니라 또다시 어떤 그런 시장의 센티나 이런 게 꺾이면 그만큼의 시세를 반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저점 매수가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근데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좋아지지만 또 개별 종목에서는 저점이면서도 전도 유망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자, 근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건 있어요. 우리가 시장이 지금 좋아졌는데, 좋아지는 펀더멘털로 가고 있는데, 경기 침체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해결돼야지만 주가가 가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 때가 딱 그거죠. 경기 침체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가는 갈 수 있어요. 경기 침체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래도 너무나도 좋지 않으면 안 가요. 그게 이제 여행산업이었죠. 근데 지금 경기 침체지만은 여행산업은 잘 되죠. 그래서 여행산업은 잘 가는 거예요. 물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개별 이슈가 있는 것들은 제외를 하고요.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인데, 아직 한국도 예산 총량을 늘려야 된다라는 내용은 한국도 하지 않았고, 미국도 이번에 예산 합의안이 나와보면 알 것 같아요. 2-3일이면 또 결판이 날 것 같아요. 그게 만약 미국에서 조금 더 룸을 열면 한국도 따라서 룸을 열 확률이 큽니다.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왜?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침체, 리세션을 해결하지 못하면 또 이런 반복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로봇과 AI의 무한 생산성 시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그 2차 산업, 1차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넘어갔을 때처럼 지금은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시대 변화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 변화에서는 엄청난 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100 정도만 가지고도 어떤 효율을 낼 수 있었다고 한다면 변화의 시기에는 10배 이상은 노력해줘야 돼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잡소리가 또 길어지니까 빨리 넘어가서, 일단은 테슬라를 보면은 항상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지수를 봐도 좋지만 항상 테슬라를 보고 분석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봐야 될 지표는 비트코인 지수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일단 비트코인 먼저 말씀드리면 요거는 그냥 유동성 그 자체예요. 아무리 비트코인이 본인의 본연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유동성에 대비했을 때 그 본인의 가치가 대비되는 거기 때문에, 대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결국 비트코인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절대 아니에요. 뭐 인플레이션을 해치한다, 뭐 그거는 골드랑도 마찬가지죠. 골드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체크할 때 비트코인을 보시고, 테슬라를 봐야 되는 거는 나스닥을 보는 것과 똑같은데, 테슬라는 미래 전도 유망한 것만 하고 있죠. 지금 테슬라가 하는 거 꼭지 3개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하는 거 일단 테슬라가 넘버 1이고, 그 다음엔 트위터가 있어요. 지금은 X죠. 그리고 이거 2, 그리고 스타링크예요. 스페이스 X라고 할게요. 스페이스 X는 이제 우주선과 스타링크로 나뉘는 거고, 이게 3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는 챗 GPT처럼 LLM, AI, 그리고 스페이스X를 통해서 이제 우주랑 위성통신, 실제로 이제 위성통신, 이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스페이스X를 꼭 보셔야 되는 부분. 뭐 테슬라를 통해서는 또 여기서도 활용되는 AI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AI가 들어가죠. 이제 AI 끝판왕 뭐죠? 자율주행. 자율주행 안에 전장을 통한 인포테인먼트는 물론이거니와 실제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자율주행, 이게 자율주행의 끝판왕이에요. 지금 그 어떤 AI의 끝판왕, 그 어떤 AI보다 사실 굉장한 AI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인지 못하고 있죠. 스페이스X는 기존의 트위터를 통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지금 AI는요, 실제로 LLM 모델이 기존의 인풋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아직도 발굴 안 될 인풋들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화되지 않은 선형, 비선형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폭발 성장하다가 AI한테 이걸 반복 학습시켰더니 추가적인 인풋 없으면 실제로 결과치가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AI라는 건 우리가 제대로 된 인풋을 끊임없이 무제한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어떤 반복의, 그리고 생성의 정도밖에 역할을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데이터를 인풋시킬 수 있는 X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정말 천재일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테슬라를 꼭 투자하셔라가 아니라, 매수 추천은 아니지만 테슬라를 봤을 때 결국 미래 전도 유망한 건 다 가지고 있다. AI와 자율주행과 전기차와 우주, 그러니까 미래 전도 유망한, 지금은 실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나마 테슬라는 이제 실적을 해보라고 있죠. 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테슬라 생산량이, 그러니까 판매량이 한 30% 감소했어요. BYD라는 미친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기차에서는 사실 테슬라보다는 더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양산의 중국이기 때문에 본인 정부에서도 전폭적으로 밀었었고,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제 가격 경쟁이 되지가 않습니다. 중국의 생산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생산기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가격을 매달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일단 나쁜 건 아닙니다. 테슬라는 양산으로 찍어내는 거고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어쨌든 시장은 이 가격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 중국이 안 되니까 인도로 가죠. 인도에 테슬라 관련 부품들을 2배를 확대했다고 해요. 결국 이건 뭐예요? 테슬라 완성차가 2배가 나오겠죠. 캐파가 부품들을 2배 수급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17억 달러 납품을 목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인도로 생산을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인도에서도 테슬라를 제대로 유치하기 위해서 한 5년 정도 전기차 전체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을 통 크게 한번 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인도가 중국 전기차를 가져오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테슬라는 지금 완성차 업체 다 합쳐도 이미 그 판매 대수는 1위입니다. 내연기관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현재 화성 탐사 대형 우주선이 이르면 17일 시험비행 재시도 하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또 위성주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해 줄 필요가 있겠죠. 당국 승인 대기하면서 스타쉽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4월에 실패했어요. 4월에 쐈는데 뭐 몇 분 안 가서 폭발했고, 그것 때문에 당국에서 한국 여기 미국 그 우주 그 청에서 여기다가 이제 실패했을 때 한 시정 조치만 한 66개인가 이 정도 약 60개 이상을 시정 조치를 내렸고, 스페이스X가 그 시정 조치를 전부 다 해서 다시 보고를 한 걸로 알려져 있고, 이제 승인이 나면 17일날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이 정도까지 언론이 나왔으면은 가겠죠. 뭐 특별하게 내부 결함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은 이상 제도적으로는 완비가 됐을 거고, 요때 또 다시 한번 주가들이 움직일 수 있다. 롬베런이라고 있습니다. 베이런 캐피탈이죠. 베이런 캐피탈의 창립자이고, 테슬라랑 스페이스X에 정말 많이 투자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거의 이제 한 나이가 그래도 한 7, 80세는 될 텐데, 거의 워렌 버핏보단 조금 어리겠지만 워렌 버핏급입니다. 그래서 롬베런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스페이스X. 이 두 개의 종목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5%가 된다고 해요. 롬베런이. 그래서 현재 그 2030년까지 스페이스X 가치가 5천억 달성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거는 현재 스페이스X 가치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가 많긴 하지만 지금 1,500억 가치거든요. 그럼 사실 이거 해봐야 3배밖에 안 돼서 엄청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또 이 시기에 3배가 성장하면은 뭐 적지는 않은 거죠. 현재 위성산업은 연간 20% 좀 안 되게 성장하는 고성장 산업이거든요. 그럼 20%로 지금 현재 약 한 7년 가면은 뭐 더블 넘죠. 그냥 딱 요 정도 산업 성장에 대한 수혜 정도밖에 현재 밸류를 산정하지 않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와중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이제 20조 매출 20조 나왔고,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그 공급을 했었죠. 그리고 가자에다가 인터넷 공급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공급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 쪽이 반발이 너무 컸어가지고, 어쨌든 가자가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침범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인터넷 공급이 결국에는 그냥 민간이나 구호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때 이 완전히 이거에 대한 입증을 했죠. 이 가치에 대한 거를. 그래서 상당히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면 이제 스타링크가 스페이스X의 성장을 이끈다, 당연한 부분이죠. 뭐 로켓이겠지만은 위성은 리테일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바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반응이 좋을 거고, 현재 11조 원 매출이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이제 실적에 대해서 더 보면은 현재 그 스타링크는 흑자 전환을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성장만 보는 게 아니라 테슬라처럼 실적까지 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러니까 많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링크의 모든 활성 위성이 현재 가반수예요.
현재 그 우주에 돌아다니고 있는 위성 중에 활성화돼 있는 것 중, 그러니까 지상이랑 그 통신이 되는 것 중에 이미 스타링크 위성이 과반수인데, 내년에는 그동안 발사돼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냥 유휴되어 있는 위성까지 다 포함해서도 스타링크가 과반수, 그러니까 우주를 절반을 먹었다, 스타링크가. 근데 우리가 앞으로 뭐 우주항공 산업 시대가 발전되는데 우리가 우주기업 하나를 투자 안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에서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대만에서 이제 그 아이폰 그 위탁 생산 업체인 폭스콘도 갑자기 우주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 인공위성에 진출을 해요. 근데 이번에 발사한 위성을 보면 딱 저궤도 위성을 발사하거든요. 저궤도 위성이 근데 또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요. 그래가지고 저궤도 위성은 스타링크처럼 어떤 그 통신망이나 어떤 뭐 첩보를 수집하거나 데이터를, 그러니까 왜냐면 그 지상이랑 가까우니까, 그리고 지상 어떤 그런 날씨 정보, 일기예보 같은 거, 그러니까 실질적인 데이터들, 일반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근데 스페이스X에 실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로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스페이스X로 그리고 위성 산업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머스크의 스타링크처럼 우리나라 역시나 저궤도 기상위성, 기상청이니까 저궤도 기상위성이어야 되죠. 기상 정보를 보려면 기상 관측을 하려면 저궤도에서만 가능해요. 중궤도나 정지, 그 다음에 정지궤도, 그 다음에 고궤도인데 정지궤도까지 좀 쓰죠.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또 어떤 기업이 스타링크 그리고 위성 산업이랑 수혜를 볼 수 있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냐? 바로 KTCS입니다. KTCS. 머스크 스타링크가 이제 KT-SET 위성 통신 서비스랑 이미 제공 협력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KT 통신을 스타링크랑 제휴를 해서 KT 위성 통신을 맛볼 수가 있는 거고, KTCS는 KT의 서비스랑 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기업이 바로 KTCS입니다. 현재 차트도 나쁘지가 않아요. 한번 보면 이 기업 KT 그 계열사들은 대부분 실적이 좋아서 제가 대부분 다 좋아하는 종목들이고요. 원체 바닥권에 있고, 그런 현재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 앞으로의 그 전망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시총이 1,400억인데 현재 연간 매출이 1조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바닥권에서 모아갔다가 스타링크 기대감 줄 때까지만 뭐 단기 슈팅만 먹어도 안전하게 수익이 가능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죠. 그리고 엔틸스도 보시면 좋은데, KT랑 제휴를 할 때 SK랑도 당연히 제휴를 했습니다. LG랑은 아직 제휴를 안 했고, 그래서 그럼 SK도 봐야죠. 엔텔스는 현재 SK텔레콤이 2대 주주로 있어요. 현재 얘도 바닥권이죠. 바닥권이고 주주 현황을 보면은 여기 2대 주주로 있죠. 그러니까 요런 애들 시총 400억이기 때문에 스타링크는 이제 17일에도 부각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전에만 매수를 하시면은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텔링크는 이제 전용 안테나 단말 설치부터 전국 영업망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통신 판매를 위해 전방위 협력하겠다. 이거는 KT도 마찬가지고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텔레콤 관련해서 이제 엔텔스가 유무선 통신 사업자를 운용 지원 시스템 개발 공급 주요 산업으로 영입하고 있고 2대 주주이기 때문에 또 5G 공동 전개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할 만한 가능성이 시장에서만 인식하면 수익은 납니다. 자, 스타링크 4분기 이제 한국 진출하죠. 이제 진출하는데 옵티코어가 이 관련해서 또 올랐었어요. 옵티코어는 왜냐면은 이제 SK텔레콤의 1차 벤더예요. 1차 벤더.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또 이번에도 4분기이기 때문에 곧 실현화 될 때 갈 수 있다. 옵티코어도 시총이 300억 밖에 안 되잖아요. 현재 일봉도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바닥권에서 보시면 좋다. 실적이 둘 다 뭐 엄청 받쳐주는 종목은 아니라서 저평가 우량주를 보시면 KTCS지만 또 테마주로서는 엔텔스랑 옵티코어도 충분히 움직여줄 수 있고요. 최근 상장한 제노코가 항공위성 쪽에서는 뭐 대장격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면 뭐 제대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인데, 제노코는 위성 관련 수주 정책수에
항공전자 핵심 부품 양상 모멘텀까지 갖춰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는 보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비상경제회의에서 약 4,800억 규모의 위성통신 사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해서 우주산업 육성이 본격화되는데, 이에 따라서 제너코가 수혜를 볼 수 있고, 제너코는 무궁화 5 군 전용 통신 위성 사업, 위성 운용국, 지상국 설계, 구축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 기관과 특히나 기관의 그런 레퍼런스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인데 아직 바닥권이죠. 그리고 제너코는 심지어 실적도 계속 흑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부채 비율도 다 낮춰가고 있고, 이렇게 부채 비율이 낮춰가는 기업은 특별히 본업 이외의 것들은 집중 안 하고 본업에 딱 집중하는 알짜 기업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제너코를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너코 조금 더 알아보면은 위성통신 제조 부품 기업이고, 코스닥 상장 최근에 했었고요. 2021년에 했었고, 우주항공 방위, 그리고 위성 관련, 방산 관련, 항공전자 관련, 위성통신 관련 해서 수많은 기관과 그리고 수많은 기업과의, 특히나 이제 한화와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 연구소와의 레퍼런스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현재 바닥권이고 흑자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비아셋이랑도 맞서전을 했는데, 이 비아셋이 미국의 위성통신 기업이거든요. 현재 위성통신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대한항공이 기내 와이파이를 공급을 비아셋을 통해서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성 인터넷에서는 상당히 강자이고 스타링크랑 라이벌입니다. 물론 지금은 스타링크가 훨씬 더 올라왔지만, 어쨌든 제너코는 그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스타링크와도 충분히 협업이 가능할 수 있겠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스터디였고요. 이제 시장 분위기 많이 좋아지고 있고, 미래 전도 유망한 산업, 그리고 그런 관련된 종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식 스터디였고요.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은 실시간 정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정말 양질의 정보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 저는 아무래도 장중에는 장에만 집중하니까 그 정보 같이 받으실 분들 여기 오셔서 같이 스터디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